김현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원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피, 광란의 카지노판으로 변질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사이드카가 67회가 발동이 됐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8번이 발동됐습니다. 이 코스피 급락과 변동성의 배경에는 한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상품 도입 배경이 의문이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올해 초에 도입을 지시하고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시행령 개정과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출시 배경이 제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라든지 시장 변동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테스트 또 리스크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도입 과정에서 있었으면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해야겠다는 청와대의 압력이 이 상품 출시로 이어졌다라는 시장의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위험성,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한 위험성 보고라든지 정책 재검토를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했지 특정하게 때문에 더 빨리 하거나 더 늦게 한 건 없고요. 시행령 개정을 했고 금융투자업 규정, 그다음에 시행세치, 거래소 유가증권 상장 규정, 그다음에 금투협회 규정, 그다음에 증권신고서 접수, 한국거래소 상장심사까지 모든 절차들이 다 해서 그게 끝난 다음에 당연히 상품이 출시된 겁니다.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정책의 대표적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금감 원장님, 네.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방관했다라고 하면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치명적 부작용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국가가 고위험 투기판을 깔아줬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현금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얼마나 국내 증시에서 돈을 벌고 떠난 줄 아십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올해만 누적 규모로 150조 원을 지금 팔고 떠났습니다. 여기 금융위 부위원장님 앉아 계십니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주식 비투를 권장하면서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다. 지금 보면 외국인이 던진 주식을 국내 비투 개미들이 그대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7월달 코스피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마이너스 29%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사상 최대 낙폭 1개월에 23% 마이너스를 넘어선 수치고요. 역사상으로 최악의 폭락장이었던 87년 블랙 먼데이 27%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자, 고위험 투기판을 정부가 앞장서서 깔아놨는데 투자자 보호 대책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시장 안정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공매도 한시 제한 조치 검토하고 있습니까? 증안펀드 재가동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고 답을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품이 졸속으로 승인된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종 배수를 하향한다든지 상장 폐지까지 감안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는 정책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국정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연기금을 통한 국내 증시에 대한 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기금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국내 증시가 오버슈팅이 되면서 폼에 시달린 개인들이 현금을 싸들고 국내 증시로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무 매수 비율을 지금 초과해서 목표 비중을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방선거까지 리밸런싱을 유예를 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몰빵 수준으로 국내 증시를 띄우기 위한 연기금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연기금의 전략적 자산운용, 전술적 자산운용, SAA와 TAA를 보더라도 5%의 여유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AA 투자 허용 범위를
비공개로 바꾸는 편법까지 쓰면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말씀하신 취지는 네, 이 시장 변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라는 말씀을 알겠고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시장의 기대를 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 조치, 그 투자자 보호 이런 거에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이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이 여기다 총력을 집중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빨리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위험 상품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품 출시하면서 그 보도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자 유의사항에 갖고 이게 음해 복리 효과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들어올 때 교육 같은 경우 기존에는 기초교육만 있었다면 심화교육도 더 추가를 했었고요. 기본 예탁금도 더 올려놨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실 때는 아예 이런 조치도 없는데 국내에서 들어오시는 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화된 보호 장치를 가동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실시간으로 무차익 공모에도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도 규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ETF 이게 사실은 냉정하게 하면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펀드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제가 사실은 그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위험 분산 효과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그 당시 이미 변동성이 원주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지 다른 맥락은 없었습니다. 네,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